5장으로 넘어가서 5장의 마음으로부터의 자유. 마음이 반드시 고요할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말을 고지고대로 듣지 않는 것이다. 마음은 삶을 원하는 대로 정확히 창조할 수 있는 놀라운 도구다. 마음은 당신의 정신 분석가도 아니고 당신의 테라피스트도 아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마음의 말을 듣고 마음이 만드는 모든 생각을 사실인 듯이 믿으면서 마음에 그 정도의 권한을 부여한다. 자기 생각을 믿는 그 습관 하나가 우리의 본성, 저 알아차림의 위대함과 영광으로 살아갈 수 없게 만든다. 필요한 모든 것이 완벽한 때에 우리 손에 들어오는 영원한 행복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된다. 인류는 마음 때문에 너무 긴 시간 너무 큰 고통을 받아왔다. 우리가 외부로부터 온다고 여기는 모든 문제는 사실 당신의 생각 안에서 벌어지는 오해일 뿐이다. 부정적인 성향을 없애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마음이 곧 내가 아님을 인식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보통 부정적인 상황이 외부에서 온다고 믿는다. 다른 사람이나 환경, 사건이 자신의 삶의 부정적인 상황을 초래한다고 믿는다. 하지만 원래부터 좋거나 나쁜 것은 없다고 셰익스피어도 말하지 않았는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없다. 다만 생각이 그렇게 만들 뿐. 당신이 겪는 부정적인 상황은 어떤 사람, 실제의 환경이나 사건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당신의 생각에 의한 것이다. 생각은 그것에 빠져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원하는 것을 주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마음은 그 주문을 받아서 이를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존재한다. 지금부터 당신이 원하는 것만 바라보면 당신은 그것을 받을 것이다. 마음은 정확히 무엇인가? 첫째, 마음은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는 생각하지 않는다. 과학자들은 뇌에서 생각을 찾아내지 못했다. 생각으로 인한 뇌의 정기적인 활성을 볼 수 있었을 뿐이다. 생각은 마음으로부터 온다. 마음은 오직 생각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지금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있다면 마음도 없다. 그렇게 단순하다. 마음은 동시에 두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없다. 진심으로 대화에 참여하면서 동시에 무언가를 읽기란 불가능하지 않은가? 당신이 아무리 할 수 있다고 믿어도 마음은 멀티태스킹을 할 수가 없다. 하지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하나의 생각은 당신이 그 생각을 믿을 때 엄청난 에너지원이 될 수가 있다. 고통받고 싶다면 스트레스를 주는 생각을 그대로 믿어라. 하지만 행복하고 싶다면 그 생각을 의심하라. 마음은 우리의 육체적인 삶을 분명하게 보여주며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생각, 우리가 원하거나 원하지 않는 생각 등 우리가 믿는 모든 생각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준다. 긍정적인 생각은 우리의 본성에 가깝기 때문에 해롭지가 않다. 마음은 기계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은 정형화된 패턴이 되기 쉽기 때문이다. 부정적인 생각을 듣고 이에 공감하면 마치 체면에 걸린 것처럼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들어 그 안에서 길을 잃고 만다. 당신은 마음이 곧 자신이라고 믿는다. 이는 망상이다. 수단이 당신을 집어삼킨 것이다. 이는 가상현실 게임을 하면서 헤드셋을 끼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모든 생각은 거짓이다. 유일한 생각은 그 생각에 대한 알아차림뿐이다. 알아차림을 관찰한다. 생각은 판단한다. 생각은 감정을 만드는데도 책임이 있으며 그 감정은 다시 더 많은 생각을 유발한다. 슬픈 생각은 슬픈 감정을 만들고 슬픈 감정은 더 슬픈 생각을 만든다. 결국 삶을 슬픔의 장막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슬퍼 보인다. 그러니 이 세상의 실제 모습을 제대로 보지를 못한다. 마음은 한계를 걸친 의식이다. 당신은 원래 한계가 없고 완벽하다. 하지만 어느 순간 한계를 걸치고 마음이 된 것뿐이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도록 마음을 의도적으로 학습시키지 않는다면
마음은 당신을 제한하고 하찮게 만드는 부정적인 생각을 끊임없이 쏟아낼 것이다. 그러지 말았어야 했어. 도대체 무슨 생각이었지? 정말 멍청한 짓이었어. 시간이 없어. 난 할 수 없어. 마음은 항상 말한다. 안 돼. 너무 늦었어. 너무 일러. 마음이 나쁜 것은 아니다. 문제는 마음이 어디로 끌고 가는지도 모르면서 자동으로 달려가는 기계처럼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보통 마음이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다. 마음이 끝없이 재생하는 내용은 나오는지도 잘 모르는 엘리베이터 속의 배경음악처럼 아무도 듣지 않는 소음과 같다. 마음은 우리가 가는 곳은 어디든 가기 때문에 쉬지 않고 마음을 사용하려는 유혹을 떨치기 힘들다. 마음은 그저 달릴 수 있기 때문에 달린다. 마음은 눈앞의 모든 것을 무작위로 내리치는 망치처럼 섣불리 판단하고 방해하고 회방을 놓으며 동일시하고 속을 끊이고 이야기를 만들어낼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는다. 전지자유. 자동으로 달려가는 마음은 또한 당신의 삶과 이 세상에는 부족한 것 투성이라고 돈이 없고 건강하지 않고 사랑, 시간, 자원이 충분하지 않아 모두에게 돌아가지 않을 거라고 당신에게 끊임없이 말할 것이다. 그 말을 믿으면 그것이 바로 당신의 경험이 된다. 다행인 것은 마음이 훌륭한 도구이기도 하다는 점이다. 당신이 원하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은 당신의 삶을 뒤바뀔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행복과 기쁨도 가져다 준다. 문제를 믿지 마라. 마음에는 잘못이 없다. 다만 마음이 만든 부정적인 생각을 믿을 때 문제가 시작이 된다. 걱정을 느낀다면 걱정스러운 생각을 믿고 있기 때문이다. 의심이 든다면 의심스러운 생각을 믿고 있기 때문이다. 불안하고 화가 나고 낙담하고 두렵고 실망하고 짜증이 나고 성급하고 복수심에 불타고 우울하고 혐오스러운 그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든 그건 모두 당신이 그 생각을 믿고 있기 때문이다. 생각은 몹시 교활하고 영리해서 자기 편의를 위해 모든 것을 왜곡한다. 마음이 부정적인 생각을 믿을 때 우리는 마음이 만든 영화에 빨려들어 더 많은 스트레스와 더 큰 괴로움을 경험하게 된다. 부정적인 생각을 믿는 것은 고통을 자초하는 것이다. 당신이 느끼는 모든 감정은 당신의 책임이다. 삶을 온전히 책임진다는 것은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 다른 누구 혹은 다른 어느 것도 탓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리고 자신도 탓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탓하기는 마음의 또 다른 반복적인 프로그램이다. 진정한 나는 결코 비난하지 않는다. 오직 마음만 비난한다. 마음의 비난과 비판에서 자유로워지는 방법은 부정적인 판단의 유일한 원인이 바로 마음임을 이해하고 그 부정적인 생각을 더는 믿지 않는 것이다. 문제의 원인이 외부에 있다고 생각하는 한, 다른 사람이나 다른 것이 내 괴로움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한 상황은 나아질 수가 없다. 당신은 영원히 희생자의 역할을 맡으며 낙원에서 고통받을 것이다. 어떤 생각도 그 생각을 인식하는 그것을 지배할 수가 없다. 이를 깨달은 후에 느낌에 주목해보라. 그 자유로움을 느껴보라. 그것이 생각을 자신과 무의식적으로 동일시하는 것을 멈춰줄 것이다. 그것이 그 고리를 끊는다. 당신의 생각을 알아차리는 것이 곧 알아차림이며 당신의 감정을 알아차리는 것이 곧 알아차림이다. 화가 나는 것은 알아차림, 즉 진정한 당신이 아니다. 화가 나는 것은 당신의 마음이다. 화가 나고 상처받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실망하는 것은 진정한 당신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다. 마음이 곧 당신이라고 믿기 때문에 당신이 마음의 생각을 믿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인 것처럼 느낄 뿐이다. 마음이다. 마음의 세 가지 생각. 마음은 모든 것이 그렇듯이 의식에서 생겨나지만 아무리 그렇게 보여도 실제로 존재하는 독립체가 아니라 마음은 컴퓨터 프로그램처럼 기계적인 활동이거나 가정이고 반복적이다. 실제로 마음은 오직 세 가지 생각만 끝없이 반복한다. 마음은 측정하고 비교하고 묘사한다.
이 세 가지 마음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는 일의 전부이다. 당신이 하는 말이나 머릿속 생각을 한번 살펴보라. 분명 측정하거나 비교하거나 묘사하는 생각일 것이다. 마음은 이렇게 측정한다. 거기까지 2시간 걸릴 거야. 일주 후에 휴가를 떠나 소포가 도착하려면 얼마나 걸릴까? 마음은 이렇게 비교한다. 나는 세단보다도 SUV가 좋아. 버스를 타는 것보다도 걸어서 출근하는 것이 좋아. 그저 나보다 더 똑똑하고 재능도 훨씬 많아. 그가 나보다 먼저 승진하게 되어서 그럴 줄 알았지. 저 사람 좀 봐. 내 몸매도 저랬으면 좋겠어. 그런 여전한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마음은 우리가 아무것도 볼 수 없다는 듯이 끝없이 무언가를 묘사한다. 하지만 우리는 마음의 실황 중계도 없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아주 잘 볼 수 있다. 마음의 중계는 오히려 세상에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 뿐이다. 우리의 관심은 대부분 생각에 맞춰져 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해석에 갇혀 삶의 충만함을 놓치고 있다. 마음은 떠오르는 모든 것을 무언가를 만든다. 이것이 마음의 초기 설정이다. 너무 그래서 다른 방법이 있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한다. 그저 떠오르는 모든 생각을 끊임없이 가공할 뿐이다. 마음은 대상을 묘사하면서 이야기를 만든다. 세상과 현실에 대한 해석이다. 상상의 산물이다. 만들어낸 이야기는 대부분 당신에 관한 것이고 만약에 그대로 믿는다면 그 이야기들은 당신에게 스트레스와 고통을 가져올 뿐이다. 당신의 삶을 엄청나게 제한한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믿으면 당신의 삶은 그대로 펼쳐질 것이다. 마음은 당신에 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지어내고 당신은 그 이야기에 믿음의 힘을 부여하고 이를 세상에 투영해 스스로 경험하게 만든다. 다음과 같은 생각들도 말이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 같아. 돈 관리를 잘 못해.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 버리는 것 같아. 이 병은 여전히야. 심각한 문제가 생겨서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아. 그것 때문에 평생 괴로울 거야. 우리는 오랫동안 함께여서 그만큼 사랑한 사람이 없어 절대 그를 못 잊을 거야. 마음이 우리에게 하는 가장 큰 거짓말 중에 하나는 뭔가 마음이 곧 우리라는 이야기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이야기를 믿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경험이 된다. 우리는 누구에게도 일어날지 모르는 일을 두려워하고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에 또 상황에 대해 무력하다고 느낀다. 그와 같은 마음의 작용 방식을 받아들인다면 인간이 아침에 눈을 뜬 순간에는 오직 고요한 뿐이다. 그리고 마음이 끼어들어서 이렇게 권유하기 시작한다. 오늘 할 일은 뭐지? 나는 몇 살이지?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지? 잘못되는 일을 어떻게 해결하지? 그렇게 매일 똑같은 이야기가 펼쳐진다. 당신은 부츠를 신고 다시 길을 나선다. 마음이 우리에게 하는 또 다른 이야기는 시간에 관한 것이다. 시간은 모든 사람이 같은 달력과 시계 안에서 일하게 만들어서 서로의 삶과 세상의 모든 일을 조율하는 편리한 도구이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이 발견했듯이 시간은 상대적이며 궁극적으로 시간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시간은 환상이다. 마음이 만들어낸 정신적인 허구일 뿐이다. 시간은 붙잡고 싶어도 언제나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간다. 사람들은 시간이 존재한다고 믿지만 이를 잡을 수는 없다.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붙잡을 수 없는 것이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현재의 순간일 뿐이며 아무리 노력해도 현재가 아닌 다른 시간에 일어나는 사건이나 상황은 찾아볼 수가 없다. 시간이 없는 세계를 상상하는 것은 마음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마음은 언제나 과거 혹은 미래에 있다. 현재의 순간을 인식하지 못한다. 당신이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할 수 있다면 생각이 존재하지 않음을 알 수가 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깨닫지 못하는 것 역시 마음의 작용 때문이다. 마음이 시간을 창조한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마음 밖에서 시간을 찾을 수 있는지 살펴보라. 아무 생각 없이 과거나 미래에 대한 증거를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 과거나 미래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었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과거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일은 그때의 그 순간에 일어났다.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일 또한 그때의 그 순간에 일어난다. 직접 확인해보라. 어린 시절 처음 자전거를 탔던 순간을 떠올려보라. 자전거 위에 앉아 있었을 때 당신은 과거에 있었는가? 아니면
그때 그 순간에 자전거를 타고 있었는가? 오늘 아침 당신은 과거에 눈을 떴는가? 아니면 오늘 아침 그 순간에 눈을 떴는가? 과거와 미래는 경험할 수가 없다. 과거와 미래는 마음으로 가공할 수 있을 뿐이다. 과거와 미래는 오직 생각의 형태로만 존재한다. 지구의 과거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증거는 암석과 화석이다. 하지만 이는 우리가 현재에 조사한 안정적인 형태로 배열된 광물일 뿐이다.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과거에 대한 기록일 뿐이며 그것을 지금 가지고 있을 뿐이다.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내 마음은 시간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온갖 생각으로 복잡했다. 예를 들면 오래된 건물은 그것이 바로 과거가 존재했다는 증거가 아닌가? 하지만 조금 더 생각해보면 그것은 건물 역시 그때의 순간에 세워진 것이다. 내가 과거의 건물을 보며 서 있는 것 또한 바로 현재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며 그 건물을 보는 모든 사람 역시 그때 그 순간에 건물을 보고 있다. 결국 시간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떠올리는 생각은 전부 오류가 있었다. 존재하는 것은 오직 현재의 순간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든 당신은 현재에 존재한다. 현재는 과거와 미래라는 두 개의 광대한 공간 사이에 낀 시간이 아니다. 현재의 지금이 존재하고 하는 유일하고 영원한 지금이다. 어디에서 온 시간도 아니고 어디로 가는 시간도 아니다. 시간이 환상일 뿐이라는 가능성에 마음을 열 수 있다면 조금 더 쉽게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이다. 마음. 스토리텔링은 마음이 기계적으로 작동시키는 프로그램 중 하나에 불과하지만 그 이야기가 사실이라고 많은 사람을 설득해왔다. 시간이 존재한다는 이야기, 우리는 곧 우리 몸과 마음이라는 이야기, 우리는 태어났다가 죽는 별개적인 개별적인 존재라는 이야기 등 말이다. 이 모든 이야기가 모여서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을 구성하지만은 이 모든 이야기는 전부 마음속에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오직 머릿속 생각일 뿐이다. 알아차림이 출구이다. 생각이란 무언가? 에너지의 움직임이다. 감정이란 무언가? 에너지의 움직임이다. 무한한 알아차림인 당신은 결코 생각의 영향을 받을 수 없다. 그러니 당신의 생각을 알아차리고 있는 그대로 생각을 바라보라. 그저 생각으로 흘러가는 에너지로 말이다. 생각은 날아가는 새와 같다. 분석하지 말고 그저 날아가게 내버려둬라. 어디로 가니? 너는 어떤 종류의 새니? 가족은 어디 있니? 몇 살이니? 묻지 말고 그저 날아가게 두어라. 마음을 없애버리거나 마음의 전쟁을 치를 필요는 없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마음에 더 큰 힘만 더해질 뿐이다. 마음의 혼란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알아차림이다. 더 이상 생각을 믿지 않을 수 있도록 당신의 생각을 알아차리라. 생각을 알아차리면서 동시에 그 생각을 믿을 수는 없다. 생각에 대한 알아차림이 그 생각을 진실로 여기는 생각과 동일시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이다. 빠져들지 않고 간절할 때 생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다. 믿거나 믿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된다는 뜻이다. 당신의 진정한 모습은 듣기 위해 생각이 필요하지 않다. 보기 위해 생각이 필요하지 않다. 몸과 주변 환경을 느끼기 위해서 생각이 필요하지 않다. 당신의 진정한 모습은 생각에서 자유롭다. 알아차림은 그 어떤 생각도 없이 가장 먼저 모든 것을 듣고 이해하고 느낀다. 기억하라. 생각은 당신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당신이 바로 생각을 알아차리는 알아차림이다. 당신이 자신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여 왔는지 기꺼이 볼 수 있다면 당신의 마음은 살랑살랑 불어오는 따뜻한 바람과 함께 평화를 느끼기 시작할 것이다. 당신이 자신이라고 붙잡고 있던 사람은 당신의 의견, 당신의 욕망과 두려움, 당신이 마음을 쏟은 것처럼 점차 흐리되어질 것이다. 삶은 이상하게 수월해진다. 기쁘기까지 하다. 일어날 일은 그저 일어난다. 당신은 정말로 진짜 아무렇지도 않다. 그에 대한 어떤 의견도 레이더 화면에 다니지 않는다. 당신의 머릿속은 무척 조용해진다. 그동안
무난한 삶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 깨닫는다. 당신의 삶은 이제 막 시작이 되어졌다. 5장을 요약하면 생각을 믿는 습관은 진정한 자신으로 위대하고 장엄하게 살아가지 못하게 가로막는다. 마음은 내가 아니다. 마음은 전적으로 생각으로 이루어져 있다. 스트레스와 고통의 원인은 부정적인 생각이다. 그러므로 부정적인 생각을 특히 잘 알아차려야 한다. 생각을 믿을 때 우리는 머릿속에서 돌아가고 있는 마음이 만들어내는 상상 속의 영화에 즉시 빠져든다. 마음에는 문제가 없다. 화가 나고 상처받고 등등 이것은 당신의 마음일 뿐이다. 당신의 마음을 없애버리거나 마음과 전쟁을 치를 필요는 없다. 알아차림이 마음의 혼란에서 빠져나오는 길이다. 이렇게 정리가 됐네요.